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와디즈 이벤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참가도 많이 부탁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어제 오늘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댓글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일단 저희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스트레이 울프님, 경불진 애청자분들, 지금 절찬리 와디즈 이벤트 응모 기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개이득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첨자 30명에 17일까지네요. 아직 당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 게 아니라 거의 100%죠. 다만 응모를 주저하시는 원인은 3만 원을 가지고 뭘 투자하라는 건지 라는 의문 때문일 텐데요. 이걸 그냥 먹는 방법은 원금 손실이 적은 채권류에 투자하면 된다고 PD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했었죠? 제가 안 했습니다. 암튼 외식 한번 생략한다는 기분으로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10만 원 정도, 물론 쿠폰 3만 원 받고 실투자는 7만 원이니까 운만 좋다면 10% 수익이 난다면 순이익 4만 원짜리 치킨값은 나온다는 얘기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30명이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요. 퇴근하고 치맥하다가 쿠폰 얻는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응모하시면 될 듯해요. 이거 쿠폰 모으는 속도보다 빠를 듯합니다. 물론 치킨 매니아한테는 다른 얘기고요. 투자지만 굳이 내 사업처럼 검색해서 필터링 하시고 그렇게 무겁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쓱 보고 마음에 드는 아이템 찍어서 떠오르는 거 몇 자 적으시면 될 듯합니다. 이런 얘기를 남겨놓으셨어요. 네. 스트레이 울프님도 저희 영업사원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매번 마치 저희 마음을 어찌 이렇게 잘 알아주시는 글만 이렇게 써주시는지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아침은 숙취님, 이분도 저희 단골 애청자신데요. 와디즈 이벤트 신청합니다. 예전에 소개해주신 본즈라는 책에서도 클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에 공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저희 애청자분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요. 저희가 드리는 3만 원 투자 쿠폰에 실제로 7만 원을 더해야 10만 원짜리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디다 투자할 수 있는지 아직도 좀 감이 안 잡히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와디즈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뭐가 있느냐. 스크린 야구가 요즘 뜨고 있잖아요. 네. 스크린 야구에 투자하는 게 있고요. 북티크. 박 PD가 좋아하죠. 북카페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개모임 핀테크 이것도 있고요. 개모임을 핀테크로, 그러니까 스마트폰 상에서 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투자 업체도 있고요. 또 코골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코골이 의료기를 만드는 데 투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병원 가면은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환자분에 따라서 수술비가 엄청 비싼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영화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주식형도 있고 채권형도 있고요. 또 몇몇 투자에서는 이 투자한 것을 소득공제도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마음에 드는 거 투자해 보시면요. 아까 스트레이 울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치킨값 정도는 충분히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모해 주시고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응원하는 회사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투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부해보자,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꼭 접근 부탁드립니다.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스티븐 핑커, 지그문트 바우만. 전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명작.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썬데이 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30살 젊은 사장가가 설계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지금 시작된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김영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국민연금을 처음 받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직 못 받아봤으니까 잘 모르죠. 이게 만 65세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마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꾸준히 부어왔으니까 나에게 뭔가 선물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첫 국민연금으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뭔가를 사면서 나름
뿌듯해하지 않을까. 좋아하는 뭔가를 저한테 사주실 거 아닌가요? 저보다는 이 PD님이 훨씬 먼저 받기 때문에 예, 제가 주는 걸 보고 그렇죠. 받은 것만큼 주면 되지 않을까. 받은 것보다 더 줄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말이야. 그런가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저의 이런 소망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왜요? 왜냐? 올해 기준 국민연금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 연금액이요.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 이거의 절반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올해 기준으로요. 최소 노후 생활비가요 104만 원이거든요. 104만 원요? 네. 근데 이거의 절반이다. 즉 50만 원 정도란 얘기예요. 그것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군요. 첫 달에 국민연금이라고 딱 입금이 된 걸 보니 50만 원이다. 그러면 나에게 선물을 해야 할 때 그 아이템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선물을 아예 못 하겠네. 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올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 실질 소득 대체율은 약 24%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네.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하는데요. 연금 급여율이라고도 합니다. 실질 소득 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52만 3천 원. 아이고. 게다가 이런 실질 소득 대체율은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선진국 그리고 국내 학계에서 평균 소득자 가구를 기준으로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 평균 소득의 약 70%를 적정 노후 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제시한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 70%가 원래는 우리 국민연금도 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기금 고갈론 이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명목 소득 대체율이 1998년 1차 연금 개편에서 6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줄어든 거죠. 그러다가 2007년 2차 개편에서는 60%에서 50%로 낮아졌고요.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서 2028년까지는요. 단계적으로 40%까지 인하가 됩니다. 40%까지 인하가 되는데 이것도 예상이잖아요. 그렇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현실적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엄밀히 얘기하면 처음에 60%, 70% 이렇게 잡았을 때 국민연금을 불입을 했던 분들, 이분들이 지금도 계속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낮아진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건 없나요? 예, 이와 관련해서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최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긴 했습니다. 아하. 다만 발의에 그쳤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살짝 컨닝을 했거든요. 예. 다른 나라들 보니까요.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이거와 통합을 했다. 아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공무원 연금이 아무래도 더 잘 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률도 높고요. 그래서 유럽의 선진 국가들 몇 개 나라를 보니까요. 국민연금과 같은 조건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얘기는 사실상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아니 같은 연금인데 왜 이렇게 국민연금은 따로, 공무원연금은 따로, 군인연금은 따로 이렇게 나눈지 따로 국밥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이러다가는 팟캐스트 연금 뭐 이런 것도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걷지 마라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저는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기금이 뭐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게 투명하지가 않다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운영했던 그런 운영 주체들도 갑자기 관두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용과 박근혜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분노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연금으로 삼성 계열사 주식을 유리한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멍석을 깔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니까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국민연금 기금 운영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이 소득 대체율도 지금 40%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50%, 60%대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됩니다. 네. 결국 투표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 주부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전업주부분들은 요맘때 되면 걱정이 있으시죠. 김장. 네. 김장을 해야 될 텐데 올해는 폭염에다가 장마까지 겹치고 있었으니까 김장 가격 너무 비싸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 대학 학생 시절에 김장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네. 그래서 김장철만 되면 항상 놀림을 받곤 했었는데 이 친구 뭐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함이 아주 좋으시네요. 네. 김장철 씨. 그런데 저희 주부들의 이런 걱정이 한편으로는 조금 줄어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올해 김장에 꼭 필요한 배추 있죠. 네. 배추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김장을 담글 때 배추만 가지고 못 담그잖아. 고추가 있어야지. 고추 가격은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허허. 이 내용은요,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올해 전국의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요 12,600여 헥타르 이렇게 달한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 지난해에 비해서 10.5%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황은 좋아질 것 같군요. 그렇죠. 그래서 배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반면에 배추는요, 극심한 가뭄과 잦은 비로요 탄저병, 고체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확산이 되면서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요, 고춧가루 상품 1kg이요 지난 10일 24,900여 원에 거래됐다고 해요. 이거는요 한 달 전에 비해서 13.9%나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추에서 조금 이득을 보고 고추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고 주부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마디로 김장하는 데는 작년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김장철만 되면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산지 가격은 내려가고 하지만 마트에서 사는 소비자가는 큰 차이가 없죠. 그렇죠. 이 중간에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장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매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소비자한테는 배추 가격 떨어져도 크게 이득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김치보다 백김치 좋아하거든요. 네. 고추 빼고 담그면 이득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백김치는 대신에 사이다 같은 거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직접 안 담가봐서. 다음 소식입니다. 2년 전에 담배값이 올라갔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판매량이 줄었다. 그러면은 담배 회사들도 아마도 매출이 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반대로 담배 회사의 수익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니, 줄어들지 않고요? 예.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요,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담배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을 했대요. KT&G, 필립 모리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라고 하죠. 점유율 상위 3개사가 담배값 인상 이후에도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2015년 세금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2014년 43억 6천만 갑에서 2015년에는 33억 3천만 갑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36억 6천만 갑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하. 1위 업체인 KT&G의 작년 매출액이 2조 9,681억,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에는 2조 7,425억, 그러니까 8.2%가 늘었어요. 어이고. 영업이익은요 무려 23.8%, 2,505억 원이 늘었고요. 순이익은 더 높아 증가율이 45.6%. 아하. BAT는요 2014년에 9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137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서 흑자
진짜 전환했군요. 필립 모리스의 순이익은 2014년 1,432억 원에서 작년 1,59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는 지난해 2,817억 원의 담배 소비세 징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영업이익은요 플러스 996억 원.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마법이 벌어질 수가 있죠? 예, 박영선 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반면에 담배 회사들은 여전히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국민 건강은 챙기지 못하고 서민 세금만 더 걷어간 담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담배세를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신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담배 세금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담배 메이커 입장에서는 사실 매출이나 순이익이 올라간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혹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전자담배 아하. 이러한 부분이 미처 반영이 되지 않은 것 아닐까. 그러니까 아마 전자담배가 요즘 많이 팔리는데 전자담배에는 담배세가 제대로 안 붙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급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담배도 세금을 올리겠다. 이러한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서울신문 특별 기획을 봤는데 이거 여러분들과 꼭 한번 같이 논의를 하고 싶어요. 특별 기획의 제목이 뭐냐?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여기서 우리나라의 끔찍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은 다 살펴보긴 못하고요.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연간 노동 시간이 두 번째잖아요. 네. 멕시코 다음. 이거 네.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민간과 공공 부분을 포함해서 한 해 평균 과로사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과로사요. 글쎄요. 뭐 한 100명? 서울신문에 따르면요. 한 해 평균 우리나라에서만 350여 명의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돌아가신다고 해요. 야,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명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여러분들 사회면 기사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올 들어서만 집배원, 그리고 게임 개발자, 공무원, 경찰관 이런 분들이 과로 때문에 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로사는 아니지만 이런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요. 이런 일이 있대요. 2013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4,898명 중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숫자가 몇 퍼센트냐? 73.4%. 10명 중 7명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시간, 이 과로시간이요. 쓰러지기 전 최소 주당 60에서 64시간 근무한 사람.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64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튼 이런 과로시간을 넘겨 일하다가 병이 났거나 숨진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이요.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서울신문에선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로가 미덕이다. 이렇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이런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최근 과로사, 과로자살, 아까 박 PD가 얘기했던 과로자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장시간 근로는 자신과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일자리를 빼앗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0시간 노동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시간 근로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거니까 이게 미덕이다 생각했는데 남의 일자리까지 빼앗는다. 이런 생각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박 PD가 얘기했던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 예. 이 과로 자살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나약한 거 아니냐. 뭐 그거 가지고 자살을 해. 이렇게 치부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요.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고 해요. 지난 7월에 집배원 업무 체험을 언급하면서요. 집배원은 자기 배달 구역이 있는데
갑자기 근무지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매일 1000통을 돌리다가 근무지가 바뀌면 지리를 잘 몰라 절반밖에 못 돌리게 되고 자괴감으로 이어진다. 이게 심각해지면 자살까지 하는 것이다.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이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실제로요, 올해 들어서만 사고나 과로사로 돌아가신 집배원이 몇 분 계시는 줄 아세요? 15분이나 있다.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의원은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람을 새로 뽑지 않고 한 명에게 연장 근로를 시키는 직장 문화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살인적인 구조다.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괴감 하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그 양반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분은 자살하지 않으려고 매일 드라마만 봤잖아. 현빈이랑. 과로는 안 하셨어요. 아무튼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이게 맞물려 있다. 새로운 관점을 저희가 보게 됐죠. 네. 그리고 소득 감소 문제, 이것도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스스로도요, 과로가 미덕이 아니라 범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인데, 자, 근데 현실은 내가 과로를 하지 않으면 남의 일자리를 뺏는다. 이것보다는 내 일자리가 뺏긴다. 이게 먼저 와닿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한 명이 과로는 이거는 죄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먹히지가 않죠. 네. 여러분들이 연대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 얘기가 사용자 측에 먹힐 거 아닙니까?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촛불을 들 때도 한 명이 든 거 가지고는 효과가 없었죠.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촛불을 드니까 박근혜도 물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로사 문제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우리 국민 행복 지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몸소 실천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는 주 4일째 계속 유지하고 있죠. 저희는 과로란 걸 몰라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 이거의 절반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올해 기준으로요, 최소 노후 생활비가요 104만 원이거든요. 104만 원요? 네. 근데 이거의 절반이다. 즉 50만 원 정도란 얘기예요. 그것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군요. 첫 달에 국민연금이라고 딱 입금이 된 걸 보니 50만 원이다. 그러면 나에게 선물을 해야 할 때 그 아이템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아니 선물을 아예 못 하겠네. 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올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 실질 소득 대체율은 약 24%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네.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하는데요, 연금 급여율이라고도 합니다. 실질 소득 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52만 3천 원. 아이고. 게다가 이런 실질 소득 대체율은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선진국 그리고 국내 학계에서 평균 소득자 가구를 기준으로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스티븐 핑커, 지그문트 바우만, 전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명작.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썬데이 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30살 젊은 사상가가 설계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지금 시작된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김영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국민연금을
처음 받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직 못 받아봤으니까 잘 예. 모르죠. 이게 만 65세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아마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도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꾸준히 부어왔으니까 나에게 뭔가 선물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첫 국민연금으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뭔가를 사면서 나름 뿌듯해하지 않을까. 좋아하는 뭔가를 저한테 사주실 거 아닌가요? 아, 저보다는 이 PD님이 훨씬 먼저 받기 때문에 예, 제가 주는 걸 보고 그렇죠. 받은 것만큼 주면 되지 않을까. 아이, 받은 것보다 더 줄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말이야. 아, 그런가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저의 이런 소망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왜요? 왜냐? 올해 기준 국민연금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 연금액이요. 감이 안 잡히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와디즈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뭐가 있느냐. 스크린 야구가 요즘 뜨고 있잖아요. 네. 스크린 야구에 투자하는 게 있고요. 북티크. 박 PD가 좋아하죠. 북카페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개모임 핀테크 이것도 있고요. 개모임을 핀테크로, 그러니까 스마트폰 상에서 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투자 업체도 있고요. 또 코골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코골이 의료기를 만드는데 투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게 병원 가면은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환자분에 따라서 수술비가 엄청 비싼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영화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주식형도 있고 채권형도 있고요. 또 몇몇 투자에서는 이 투자한 것을 소득공제도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마음에 드는 거 투자해 보시면요. 아까 스트레이 울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치킨값 정도는 충분히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모해 주시고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응원하는 회사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투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부해보자,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꼭 접근 부탁드립니다.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하면 10% 수익이 난다면 순이익 4만 원짜리 치킨값은 나온다는 얘기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30명이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요. 퇴근하고 치맥하다가 쿠폰 얻는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응모하시면 될 듯해요. 이거 쿠폰 모으는 속도보다 빠를 듯합니다. 물론 치킨 매니아한테는 뭐 다른 얘기고요. 투자지만 굳이 내 사업처럼 검색해서 필터링 하시고 그렇게 무겁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쓱 보고 마음에 드는 아이템 찍어서 떠오르는 거 몇 자 적으시면 될 듯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겨놓으셨어요. 네. 스트레이 울프님도 저희 영업사원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매번 마치 저희 마음을 어찌 이렇게 잘 알아주시는 글만 이렇게 써주시는지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아침은 숙취님, 이분도 저희 단골 애청자신데요. 와디즈 이벤트 신청합니다. 예전에 소개해주신 본즈라는 책에서도 클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에 공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저희 애청자분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요. 저희가 드리는 3만 원 투자 쿠폰에 실제로 7만 원을 더해야 10만 원짜리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디다 투자할 수 있는지 아직도 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와디즈 이벤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참가도 많이 부탁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어제 오늘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댓글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일단 저희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스트레이 울프님, 경불진 애청자분들, 지금 절찬리 와디즈 이벤트 응모 기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개이득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첨자 30명에 17일까지네요. 아직 당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 게 아니라 거의 100%죠. 다만 응모를 주저하시는 원인은 3만 원을 가지고 뭘 투자하라는 건지 라는 의문 때문일 텐데요. 이걸 그냥 먹는 방법은 원금 손실이 적은 채권류에 투자하면 된다고 PD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했었죠? 제가 안 했습니다. 암튼 외식 한번 생략한다는 기분으로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10만 원 정도, 물론 쿠폰 3만 원 받고 실투자는 7만 원이니까 운만 좋